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반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 네, 새벽 5시 반이고요. 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어요. 안 보이죠? 예, 천둥 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늦게 자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난 겁니다. 예, 천둥 많이 부족하네요. 요즘에 자꾸 새벽에 잠이 깨서 어제 저녁에 찍으려다가 아침에 해봅니다. 자, 구성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구성품은 간단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고두밥 역할을 해줄 햇반. 예, 6개고요. 물,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알코올. 우리 소금용 알코올이에요. 예, 그리고 대야, 그리고 다물, 유리. 숨 쉬는 락앤락이라고 하죠. 예, 요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막걸리는 소위 말하는 고두밥, 밥하고 누룩하고 물하고 잘 섞어서 넣어주면 일주일 지나면 그게 막걸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햇반을 선택했던 이유는 2008년도 9년도인가 해성처럼 나타난 이 햇반,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야, 이거 안 썩는다. 여기 안에 기름이 엄청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막걸리 만들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두밥 지키거든요. 쌀, 백세라고 해서 100번 씻어야 되고, 5, 6시간 불려야 되고, 그걸 다시 쪄야 되고, 하루 종일 걸리는 거를, 야, 이 햇반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제가 한 15년 전에 만들어 봤고요. 만약에 여기에 방부제가 있었다면 발효가 안 되겠죠? 시험삼아 해본 겁니다. 근데 됐습니다. 그 말은 햇반 안에는 방부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굳이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햇반을 한 이유는 제 친구가 입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예, 햇반으로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햇반 6개예요. 6개 분량이고,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냥 막걸리를 만들면 100이면 100단 막걸리가 안 나오고 식초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냥 이게 발효해서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발효에 발효균이 퍼지기 전에 이 초산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식초균이 먼저 싹 만들어져요. 그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걸리 식초가 됩니다. 예, 막걸리 식초 만드시려면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막걸리를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를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많이 뿌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냥 쭉 용기들을 뿌려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막걸리를 담은 용기를 미리 햇반을 깝니다. 여기에 6개의 햇반이고요. 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의 양은 이게 이 정도 함량이 이 정도 지금 한 1.4kg 된대. 누룩을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써요. 술이 써집니다. 그래서 국자 왔습니다. 국자. 자, 얘도 소독을 해주고요. 이 소독이 조금 귀찮아도 어제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서 지금 부득이하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금 영상을 다시 찍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밥이 이 정도 벌써 발효가 시작이 됐어요. 부글부글 이렇게. 근데 보통 겨울 같은 경우는 부글거리는 게 한 이틀? 3일 정도 뒤부터 나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벌써 하루 만에 지금 이제 얘들이 부글부글 움직이기 시작하죠. 처음에 만약에 밥을 넣었을 때는 밥이 이만큼, 그리고 물이 한 이만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물 2.5리터 넣었었고요. 햇반 6개 들어갔고, 그리고 누룩은 한 500g 정도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이 정도면은 막걸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볍게 먹는 막걸리, 바디감이 좀 적은, 아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막걸리가 나올 것 같고요. 걸쭉한 막걸리를 원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물은 줄이고 밥을 많이 이만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걸쭉한 막걸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드라이 이스트 빵 할 때 있잖아요. 그걸 한 꼬집 정도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벌써부터 발효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의 팁입니다. 이 용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 글씨에 써 있는 것처럼 내부 가스는 배출하고 외부 공기는 차단합니다 라는 락앤락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매실청 담글 때 많이 담그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저는 술 담글 때 많이 활용을 해요. 처음에 지금 얘는 이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잠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다 이렇게 그냥 열어줘요. 열어주고 한 4,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뚜껑을
이런 식으로 꽉 닫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에 새긴 그 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여기는 진공으로. 이 진공의 원리, 옛날에는 진공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원래 진공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발효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 저는 잡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걸 좀 잠가주는 거고요. 굳이 이런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망으로 이 뚜껑을 씌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지금 발효가 시작이 됐으니까 일주일 기다려보죠. 일주일 기다린 다음에 그때 이제 막걸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발효가 시작이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신기하게 이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벌써 소리가 부글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약간 비 내리는 소리. 이게 이제 오늘 내일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글부글 끓겠죠. 여름 술이라서 발효가 좀 빨리 될 거고요. 발효가 빨리 된 술이기 때문에 풍미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이런 막걸리 햇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남다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일 반, 4일 정도 된 막걸리예요. 밑에서 뽀글뽀글 좀 많이 올라오는 게 멈춰졌고요. 대부분 가라앉았네요. 중간중간에 잘 저어줘야 되는데 저는 뻑뻑하게 안 했어요. 물을 좀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라이트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뚜껑 열고 뭐 젓고 하는 게 좀 귀찮아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들어서 이렇게 예. 자주 흔들어주면 발효 활동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꽉 닫아 놓지 말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헐렁하게 해서 충분히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발효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막걸리가 거의 이제 술로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판단이 되고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더 있다가 걸러내서 마시면 막걸리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막걸리 담근 지 일주일째입니다. 발효 과정은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오늘 막걸리 거르는 날이에요. 열흘 정도 지났고요. 위에 있는 쌀은 밑으로 다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맑은 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런 침전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노란 물이 우리가 말하는 청주, 동동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은 이 위에 있는 맑은 것만 먹었고 이 아래 찌꺼기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서민들이 먹었다고 해서 막걸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채로 걸릴 거예요. 이런 큰 볼에다가 채반 얹어주고 그 다음에 막걸리 완성된 걸 부어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맑은 물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걸을 게 거의 없죠. 이렇게 걸러보면 이것만 보이면. 근데 우리는 막걸리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더 걸러보겠습니다. 꽉 차니까 다시 이쪽으로 볼을 바꿔준 다음에 나머지 지게미를 걸러봅니다. 이때는 손을 사용하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잘 걸러주시면 되고요. 손이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고무주걱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많이 걸러졌어요. 네. 우유빛으로 이렇게 계속 저어주다 보면 이미 쌀은 거의 당화가 돼서 그냥 우유빛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누룩만 남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맑게 나온 거에다가 얘를 섞어주고 그럼 이게 막걸리 원주가 됩니다. 예. 만들어진 막걸리를 병에 담을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온 원주는 탄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설탕 저는 그냥 황설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병입을 해주면 이 안에서 하루가 지나면 탄산이 생겨요.